코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하고 괴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작용이 많은 수술 1위가 코 수술. 실제로 겨울철이 됐을 때 코가 좀 빨개지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코가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수술하신 병원 가서 꼭 진료받고 치료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세환 원장입니다. 요즘은 수술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들 해요. 환자분들이 오셨었을 때 눈 수술은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왜냐면 주변에서 한 분들도 많고, 또 눈은 절개를 안 하는 매몰이나 자연차법이 있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담이 덜하고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그냥 풀리는 정도나 약간 비대칭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코는 굉장히 신중하세요. 코는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코는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코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하고 괴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직접 읽어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작용 많은 수술 1위가 코 수술이야. 진짜 뜯어말리고 싶다. 차라리 코 필러를 해. 진짜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뒤 지나면 무조건 부작용 옴. 그냥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 그냥 뜯어말린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차라리 코 필러를 해. 코 필러의 대상과 코 수술의 대상은 사실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필러가 잘못 맞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필러를 해 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필러는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안쪽에 있는 성상이 한 90%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코 수술을 하는 분들이요, 수술을 할 때는 콧대랑 코끝을 같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필러는 코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복코 형태들, 코끝이 좀 큰 형태들 같은 경우는요, 그 부분에 코끝에 필러를 놨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콧대 필러를 맞았었을 때는, 수술을 했었을 때는 뭔가 콧대가 반듯하게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필러로 콧대를 많이 높였을 경우는 코가 좀 더 퍼져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코의 형태에서 필러만 맞았었을 때 괜찮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코 필러를 하라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작용이 많은 수술 1위가 코 수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코 수술로 인해서 염증 생기는 빈도가 보통 한 2.7% 미만 정도를 보거든요. 처음에 한 2주 이내에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그 뒤로는 그렇게 잘 생기진 않고, 물론 본인이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더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나중에 굳히기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빈도는 있지만 뜯어 말릴 정도로 이런 수술은 아니에요. 부작용 제일 많은 1순위가 코 아닌가. 내 주위 다 부작용이던데 겨울만 되면 코 시려함 크크크. 지금 코 수술 방법이 예전이랑 지금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요, 코끝까지 보형물을 길게 넣었었고 L자 타입 보형물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피부가 얇아져서 실제로 겨울철이 됐을 때 코가 좀 빨개지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코끝을 수술할 때 연골로 수술을 하고, 또 만약에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은 진피로 덧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도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수술한 첫 해에는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겨울에 코끝에 빨개진 증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과하게 높은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코는 운빨이래. 현대 기술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운빨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수술을 잘하는 분들한테 수술 받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성형주의 코랑 턱이 괜히 위험한 게 아니다. 부작용은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코 안은 아닐 수 있어. 완전히 관련 없는 얘기죠. 코랑 턱이랑은 완전히 관련도 없는 수술이고, 코가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들도 코는 원래 건드는 거 아니라고 할 정도니까, 그럼에도 코 수술하는 사람들은 혹시 모를 부작용을 감수하고 한 거지. 모든 수술은 부작용 감수하고 해요. 코 수술만 부작용 감수하나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윤곽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모든 수술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점점 발달하는 방향이 이 부작용의 빈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성형외과 의사들도 원래 코를 건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코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에요. 저도 제가 수술을 10몇 년째 수술을 하고 있고 진짜 많은 수술을 하고요. 코 수술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저는 코 수술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수술들은 그렇게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눈이든 가슴이든 윤곽이든 양악이든 코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수술하시는 분 경력이나 이런 걸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댓글들도 있네요.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내 친구 갑자기 코에서 피 나서 거울 봤는데 보형물 튀어나와 있었대. 이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보형물이
이게 뚫고 나오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근데 뚫고 나오는 경우가 코 끝에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코 안쪽에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냥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어요. 코 수술하신 분들은 이건 좀 잘 들으시는 게 좋은데 코 수술 받았던 분들이 갑자기 코 끝에 뾰루지,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거 생겨서 이게 반복적으로 생겼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가라앉았다 하시는 분들은 염증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코 안쪽 있는 데서 약간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았다 여드름 생긴 것처럼 이거 반복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염증 생겨 있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드름 생겼다가 여드름 처음에 약간 빨개졌다가 더 빨개지고 그랬다가 끝에 노란 거 생겼다가 터지죠. 터지면 안쪽에서 진물 나오는 거 똑같이 코끝에서 만약 여드름이 터지면 그 안쪽에서 보형물이 나와요. 피부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코 끝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코 안쪽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코에서 피 나는 게 아니라 코딱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코에 피가 피딱지처럼 해서 계속 조금씩 묻어 나오거나 아니면 코에서 여드름처럼 뭔가 나와서 진물이 나오거나 이런 며칠 동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보형물이 안쪽으로 나오는 거죠. 하얀 라섹도 똑같음. 의사 잘 만나고 관리만 잘하면 돼. 이건 모든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어떤 수술이든지 의사 잘 만나서 관리 잘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나 아까 의사신데 쌍수는 반대 안 하셨거든? 근데 코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요 본인 분야가 아닌 분야는 잘 몰라요. 저도 다른 과 진료를 볼 때는요 제가 의사라는 건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저는 완벽하게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요. 다른 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기 분야가 아닌 건 사실 잘 몰라요. 저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었을 때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실 거예요. 코 수술하면 언젠가는 꼭 염증이나 구축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데 사실인가요? 보통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건 한 3% 미만 정도 봐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코 안에 작은 상처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 자주 파거나 아니면 코 안에 건조해서 피딱지가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상처가 나서 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코 안에서 진물 나거나 이런 증상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코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거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수술하신 병원 가서 꼭 진료받고 치료받으세요. 초반에 치료 잘하면 구축이나 이런 거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비절개 수술은 불 끄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비절개로 하는 경우도 보형물만 넣는 경우도 그렇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굳이 비개방을 할 필요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저는 웬만하면은 다 개방을 합니다. 안쪽에 구조 다 보고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고 앞트임을 하는 사람은 눈이 더 몰려 보인다고 코 수술을 하지 말라는데 해도 될까요? 요거는 코 수술한다고 눈 사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당겨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물론 한 정말 콧대에 있는데 이 부분이 한 6, 7m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약간 당겨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로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는 별로 없는데 원래 눈과 눈 사이가 원래 좀 가까웠던 분들이 있어요. 이 가까웠던 분들이 콧대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좀 덜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콧대가 생기면 더 가까워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요. 입체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 거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콧대를 과도하게 높였을 때는 약간 몰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수술 전에 반드시 상담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뭐 인터넷 보면은 뭐 코 수술은 하면 안 된다더라, 뭐 의사들이 말리는 수술이 코 수술이다더라, 뭐 이런 굉장히 괴담도 많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인상에 있을 때 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도 많은 수술이고 하고 싶은 수술인데 이런 괴담들 때문에 약간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코 수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수술이에요.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코 수술 경험이 적은 분들한테 수술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재수술하는 확률이 확실히 높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코 수술 경험 많은 분들한테 가시는 게 맞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